비상계엄이요? 와, 제가 나이를 많이 먹긴 했나 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벌써.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간밤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강철부대 본방을 사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런 문구가 뜨고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뉴스를 봤죠. 봤더니 계엄이 터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어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와,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서울의 봄 때 봤던 그 비상계엄령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것도 밤 10시 40분 정도였나요? 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으로 군인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 군인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있는 특임부대, 그 이번에 강철부대 나오는 조성원 대원이 복무했던 부대가 수방사 예하의 3호 특임부대입니다. 그래서 수방사의 3호 특임대, 특전사는 확인해 보니까 일공수 여단이 국회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 투입되고 헬기 돌아다니고 군용 차량이 국회로 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군인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대다수의 복장을 보시면 일반적인 복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얼룩무늬 복장이라기보다는 그 흑복이라고 하죠. 검정색의 복장을 착용을 하고 머리에 있는 헬멧이라든지 야투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일반적인 군인들, 육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된 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특수한 임무를 하는 부대들이고, 특전사가 진입됐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특전사 중에서도 정예부대 707 특임대가 흑복을 입고 근무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707 혹은 특전사 대원들, 707 대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각 여단별로도 특임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특전 여단에 있는 대원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뭐 유리창도 깨고 경내에 진입을 하고 여러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군인들 움직임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수동적임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거나 일부러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에 있는 시민일 수도 있고 국회 관련된 그 관계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작전 중에 임무를 하다를 받았지만 그 임무 자체가 비무장한 시민들 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부대원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고, 그런 상황을 지휘관들이 지시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엄이 선포되면서 민감할 수 있는 특전사, 왜냐면 특전사가 이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어떤 역할들을 했고, 12.12 사태 때 특전사의 그런 역할들도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특전사들의 역할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특전사라고 하는 부대에 대한 나름의 반감이 있고 그런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 있는 상황이고 40년 가까이 흘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또다시 떠올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물론 계엄은 빨리 해제가 되었어요.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비상계엄은 해제가 됐고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강철부대에서 특전사나 이런 팀들이 결승전에 나가서 대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철부대 보는 입장에서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이 프로그램인데, 강철부대를 마침 하고 있는 그 시점에 특전사들이 투입이 되고 수방사가 투입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현실인가 정말 착각이 들 정도로 당혹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전 특전사 출신의 강철부대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했던 박원정 예비역 중사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한 8분 정도가 유실이 됐어요. 영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초반 8분 정도의 영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후반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박원정 예비역 중사가 전 특전사 출신으로서 본인이 생각 그리고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을 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한 장면만 가지고 이슈화하기에는 그런 어그로성 뉴스들은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판단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6일 차나도 아니고 6시간 비상계엄을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한다. 이거는 나는 일개 직장인밖에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 이게 그래서 뭔가 더 큰 내막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어디 미국 트럼프와의 어떤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계엄이 선포되면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기가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더 큰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제일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니까. 이건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즉시 국회로 갔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고 같은 당내에서도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당연히 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짧았던 시간 안에 막 군인들 몰려가고 막 헬기 뜨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이 어마어마하잖아. 뭐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난리 쳤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뭐 이게 진짜 단순 이벤트로 끝이 나겠지만은 주식도 폭락했던 것도 금방 또 회복되겠지.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계엄이라는 사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 세기를 살면서 진짜 한번 저기 어디 개발도상국에서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있을까 말까 그런 게 우린 지금 벌써 2번을 겪었잖아. 이 나라에서. 내전이나 사변급의 긴급한 상황이 될 때 그렇지. 이게 발생이 되는 건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막 정치적인 이야기긴 한데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 사람들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민주당 역시도 아예 그냥 행정부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모든 거는 반대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정책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데에서 번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그렇지. 책임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만 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건 국회 전체가 일부 책임이 있는 거야. 어쨌든 나는 강철부대 보다가 진짜로 나름의 감동 포인트였거든 이번에. 707이 졌지만 역대 707의 패배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배이지 않았나. 강철부대 보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부러 막 짜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해 지더라고. 근데 어제는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 강은미 팀장이나 현역에 계신 707 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선 대원이 그러더라고. 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 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지는 거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건 진짜 아름다운 거지. 너무 진짜로 대단했고 해병대가 이겼지만 본인들의 어떤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현장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을 거야. 한 명이 후송이 돼갔거든. 결국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하에 더 속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출연자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혹사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 시즌에 갯벌에서 타이어 뒤집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뭐 했었잖아.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그때 인터뷰할 때 내가 그랬던 게 여기 마스터들 채용제부터 해가지고 마스터들 이거 짜는 것들 한번 검증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지들도 못하는 거를 출연자들한테 시킨다는 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같다. 이게 진짜 실제로 군인들의 처절함이나 실제로 군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걸로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극적인 거. 이런 장면들을 의도했을지도 모르지. 시청률을 위해서. 그들은 속으로 지금 막 기쁨의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에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게 계엄이야. 그러니까 원래 본방이 12시까지인데 11시 10분인가 20분까지 하고 안 하더라고. 끊겨버렸어. 왜냐면 그 상황에서 특전사랑 해병대랑 결승전 하는데
지금 특전사 국회에 투입돼 있고 이거 보고 뭐라 하겠어 사람들이. 아휴, 오히려 역효과지.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을 끊어버리더라고. 그랬어. 음. 그래서 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티빙 OTT로 보려고 하니까 시파가 안 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안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공지사항 보니까 음. 계엄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무기한 연기한다. 그러면 다음 주나 이럴 때도 안 할 확률이 크겠네. 이게 연기 및 미방이라고 되어 있거든. 연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지. 아니면 아예 미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이 군인들의 이미지 쇄신도 하고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진짜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라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 갖기도 힘들고 진짜로 버티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 사업하면서 자영업자들 버티는 싸움 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사이에 껴가지고 중간에 역할들을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힘들게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 상황이 물론 빠르게 해결이 됐지만 이게 또 안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 아직 그 불신은 남아있지.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개탄스럽네.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외적인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비난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우리 현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게 강철부대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강철부대에서 결승에 진출한 팀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통화를 했고, 전 특전사 요원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실제로 지금 현역에 있는 내 동기들은 거기 지금 투입이 됐다가 다시 퇴근해서 잠시 쉬고 몇 시까지 다시 또 나가고 그런 상황이야. 내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시민들, 국회의원들 그 상황 이걸 너무나도 느꼈을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만 봐도 명령대로 출동은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을 보면은 그치? 알잖아.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 사람들을 두고 내가 거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감히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마냥 그들을 비난만 하지 말아 달라 라는 거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튼 아직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하자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 그래요.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고. 그래. 어이 들어가고. 수고. 여기까지 긴급 컨텐츠를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